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보존과 전문의 이주경입니다. 저는 앞선 근간 충전의 전반적인 강의 내용에 이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와 이러한 실러를 이용한 근간 충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신경관을 가진 치아라도 근간 치료의 과정과 기본 원리는 근간내를 깨끗하게 비운 뒤에 잘 채우는 것입니다. 근간 치료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모식도와 같이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근간만 치료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치료할 때 만나게 되는 실제 근간의 형태는 단순히 몇 가지 형태로는 분류될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근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간 치료 시 두 가지 고민을 낳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불규칙한 근간내를 과연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기계적 성형만으로는 근간내 감염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드므로 케모메카니컬 데빌먼트를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에는 이렇게 잘 비워진 근간을 3차원적으로 적절하게 밀폐시키는 것이 근간 치료 예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불규칙하고 복잡한 근간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잘 채울 것인가에 대한 임상적 고민들이 이어져 왔고, 현재까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근간 충전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간 충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커터퍼처는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근간 충전 재료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커터퍼처가 근간 충전의 주 재료로 이용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바이오세라믹 재료인 MTA나 칼슘 실리케이트 시멘트를 근간 내에 잘 흐를 수 있는 실러 형태로 개발함에 따라서 실러를 근간 충전의 주 재료로 사용하는 실러 베이스의 근간 충전법이 소개가 되었고, 현재는 학문적인 연구와 함께 임상적 적용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 줄여서 CSBS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는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실러는 주 성분인 칼슘 실리케이트가 바이오세라믹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큰 개념으로서는 바이오세라믹 실러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분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MTA 실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SBS는 이름 그대로 칼슘 실리케이트를 주 성분으로 하고 있고, 이외에도 칼슘 파스페이트, 실리카, 점도 조절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그리고 방사선 불투과성을 위한 성분 등으로 구성됩니다. 부가적인 성분들의 종류와 함유량에 따라서 제품의 제형적인 특징이 결정되지만, 대부분은 근간 내로 잘 흘러들어가는 높은 흐름성과 적절한 방사선 불투과성, 그리고 근간 충전 시에 실링하는 능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는 2007년도에 처음 소개가 된 이후로 전통적인 실러 종류들과는 다른 새로운 실러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 중에는 국내에서 제조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고, 임상이나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는 베이스와 카탈리스트로 구성되는 기존 실러들과는 다르게 모두 프리믹스드 인젝터블 시린지 타입으로 근간 내에 바로 짜서 넣을 수 있는 레디 투 유즈 형태입니다. 따라서 근간 내에 적용하기가 매우 간편하고, 또한 바이오세라믹 재료로서 생체 적합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SBS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는 경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분인 티리다이칼슘 실리케이트는 특징적으로 물에 의해서 반응이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근간 내 혹은 덴티날 튜블 내의 수분에 의해서 반응이 시작될 수가 있고, 이러한 수화 과정 후에는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 겔과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형성됩니다. 실러는 성분들의 경화 과정에서 알칼라인 환경을 만들게 되고, 수화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풍부한 실리콘, 칼슘, 하이드록실 이온들이 생체 적합성을 높여줍니다. 실러의 생체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는 많은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포 생존율과 부착 분화도, 그리고 골 유도 능력을 보였고, 염증 반응과 세포 독성은 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4가지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에 대한 인간 치주인대 섬유아세포의 부착 분화도를 평가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레진계 실러인 AH+와는 달리 4가지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들의 표면에서는 많은 세포들이 부착하여 잘 분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치주인대 세포에 대한 염증 반응을 평가한 논문에서도 레진계 실러인 AH+에서는 염증 사이토카이닌 인터루킨 6와 에잇의 발현이 매우 높은 반면에 세 가지 바이오세라믹 실러들에서는 대조군과 유사한 정도의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같은 논문에서도 실러들의 골모세포 분화도를 평가한 항목에서도 평가된 세 가지 바이오세라믹 실러 모두 분화도의 지표인 ALP 스테이닝이 파지티브 컨트롤과 유사하게 관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슘 실리케이트가 물과 반응하는 수화 반응 뒤에는 2차적으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침전되는 침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화 반응으로 발생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는 조직액에 풍부한 파스페이트 성분과 반응하게 되면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다양한 형태로 침전이 되면서 직접적인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이오 미네랄라이제이션은 이렇게 덴티날 튜블 내로 침투 확산된 실러 파티클이 튜블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광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는 루트 덴틴의 계면에서 콜라겐 파이버를 따라 프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시드를 형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SPS가 루트 덴틴과 결합하는 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에 따르면 실러가 덴티날 튜블 내로 침투가 되어서 기계적인 결합을 이루기도 하고, 세간 내로 침투된 실러 성분이 앞서 보았던 수화, 침전 반응으로 인해 형성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다양한 형태로 침전됨에 따라서 덴티날 월과 케모메카니컬 본딩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해보면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는 물과 반응하는 친수성 재료로서 근간 내 수분에 의해 경화가 시작됩니다. 경화 후 만들어지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는 주변을 높은 pH 환경으로 만들어서 안티박테리아 효과를 가지게 되고 2차적으로는 경조지 형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는 치근단 치유를 도모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근간 내벽과 미네랄라이제이션 존을 형성하여 실러의 실링 어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근간 내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는 높은 흐름성과 경화 시 수축하지 않는 물리적인 특성이 더해져서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는 근간의 대부분을 채우는 재료로서 사용이 가능해지고, 근간 충전 시에 실러를 주 재료로서 사용하는 실러 베이스의 캐널 필링 방식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는 근간 내 실러를 더 허용하는 방식의 근간 충전 방법으로 근간 충전 방식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통적인 거터퍼처 베이스의 충전법에서 기존의 실러들은 실러의 물성적인 한계로 인해 캐널 필링 시에 아주 소량만 사용하도록 추천이 되었다면, 실러 베이스의 근간 충전 방법에서는 근간의 대부분의 공간을 실러로 채운 뒤에 실러를 딜리버리하는 역할로서 지피콘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러 베이스의 근간 충전은 다음과 같이 캐널 필링 방식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을 단일 지피콘으로 충전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싱글콘 테크닉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물리적 특징을 만족시키는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싱글콘 충전 방법과는 실제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러 베이스의 싱글콘 테크닉으로 근간 충전을 한 치아의 단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지피콘보다 실러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불규칙한 근간의 대부분의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실러가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와 실러를 이용한 충전 방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실러 베이스의 근간 충전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임상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간 내에 에이피컬 3분의 1에서 콘핏이 잘 느껴지는 적절한 지피콘을 선택합니다. 실러 베이스의 충전 방법이지만 지피콘이 근간장 길이에 맞지 않게 오버되거나 반대로 너무 짧은 경우에는 근간 치료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다른 충전 방법과 동일하게 근간장 길이에 맞는 거터퍼처를 선택합니다. 건조시킨 근간 내에 실러의 시린지 팁을 근간 내에 넣고 적절한 압력으로 실러를 주입합니다. 이때 제품의 흐름성을 근간 밖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근간 내에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러를 근간 내에 채워 넣은 뒤에는 맞춰놓은 지피콘을 근간장 길이에 맞게 삽입해주고, 마지막으로 열을 가할 수 있는 기구로 근간 입구에서 끊어주면 근간 충전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44번 당근치를 충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페이퍼 포인트로 근간 내 이리건트를 제거하여 건조시키고 근간장 길이에 맞춰 시린지 팁 길이를 조정합니다. 실러를 근간장 길이 내로 삽입하고 조심스럽게 실러를 주입하면 다음과 같이 백플로우로 실러가 근간 내에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맞춰놓은 지피콘을 삽입해주면 가열한 기구를 이용해서 CJ 레벨에서 지피콘을 커팅해줍니다. 커팅된 지피콘은 플러거를 이용해 약간의 압력으로 살짝 다져주고 이렇게 되면 충전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당근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우 간단하게 충전 과정을 끝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케이스 하나를 더 같이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27번 상악 구치부의 근간 충전 케이스입니다. 초진 시에 치근단 염증이 구개측 치근의 상악동 경계를 약화시키고 상악동 점막 비율을 일으킨 27번 치아에 대해서 근간 치료를 시작하였고 근간 상태가 호전된 이후에 근간 충전을 진행하였습니다. 3개의 근간에 대해 콤피 체크를 시행한 지피콘을 와동 내에서 제거하고 근간 밖에서 표면 소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근간 충전하기 전에 NaOCl, EDTA, 살라인을 이용해서 근간 내 파이널 이리게이션을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충분한 양의 이리건트를 적용한 후에는 울트라소닉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근간의 세정 효율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파이널 이리게이션 과정은 이후 칼슘 실리케이트의 실러를 이용한 근간 충전 시에 근간 내벽에 덴티날 튜브를 충분히 열어줘서 실러가 근간 내벽과도 기계화학적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리게이션이 끝나면 페이퍼 포인트를 이용하여 근간 내에 이리건트가 남아있지 않게 충분히 건조시켜줍니다. 이어서 근간 밖에서 흐름성을 테스트한 칼슘 실리케이트의 실러를 근간 내에 적용합니다. MBDB 캐널에 먼저 적용하였고 맞춰놓은 지피콘을 순서대로 근간 내에 삽입합니다. 지피콘을 넣는 과정 자체가 이런 실러가 근간 전체로 균일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힙 플러거를 이용해서 근간 상부의 지피콘을 제거하고 수기구로 다져줍니다. 이어서 구개측 근간에 실러를 적용합니다. 근단공이 넓어져 있고 치근단 염증이 사이너스와 연결되어 있던 근간이므로 좀 더 주의해서 실러를 주입하고 지피콘을 적용하였습니다. 흐름성이 좀 더 큰 제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의도치 않게 실러가 근단공을 넘어서 상악동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러 주입 시에 과도한 압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와동내를 확인하고 코튼으로 정리해주면서 근간 충전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충전 후 찍은 CT 사진을 살펴보면 근간 충전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아 같은 경우 MB와 DB가 근단부에서 합쳐지는 형태인데 보이드 없이 근간장 길이까지 잘 충전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단공이 넓고 에이펙스가 상악동 경계와 연관되어 있던 팔라탈 캐널에서도 실러가 치근단 부위를 넘어서 오버필링 된 것이 없이 저스트하게 잘 충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가 시장에 소개가 되고 계속해서 좀 더 개선된 물성의 실러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실러 제품들을 한 번씩은 접해보셨거나 아니면 임상에서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러를 이용한 근간 충전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임상적 상황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구 제한이 있는 환자에서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를 이용한 충전법으로 근간 충전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임상에서 개구 제한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근단부까지 충전기구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서 다른 근간 충전 방법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실러와 지피콘을 적용하는 데 제한적인 케이스에서 좀 더 간편하고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실러 베이스의 충전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안티박테리아 이펙트, 미네랄라이제이션 등의 좋은 생체 친화적 이점을 가진 재료이므로 근간 충전 시에 식은단 염증이 큰 경우에서도 식은단 치유를 도모할 수가 있고 실러 익스트루전이 걱정되는 케이스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캐널 혹은 에피컬 스탑이 없이 근단부에서 넓어지는 또는 근단공 크기가 너무 크거나 오벌 쉐입의 비전형적인 근간 형태를 가진 치아에서도 유용한 근간 충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트리트먼트 컨셉이 근간 치료 영역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소한의 삭제와 근간 어도 형성을 시행한 케이스에서는 실러 베이스의 충전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좁고 긴 만곡된 근간에서 원버티컬 컴팩션의 충전 방법을 적용하기가 힘든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러를 이용한 하이드롤릭 컨덴세이션 방법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실러 베이스의 근간 충전 방법을 임상에서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근간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충전 과정이 상당히 심플하고 근간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근간 충전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기존의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보다는 테크닉 센시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점들만 주의하고 사용하신다면 근간 치료 초심자들도 어렵지 않게 금방 적용할 수 있는 근간 충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간 치료의 예후를 보장하는 것은 근간 충전의 재료나 방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간 내외에서의 감염 방지, 충분한 기계화학적 근간 세정 과정 등 근간 치료의 기본 원칙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롱텀 팔로업에 대한 연구에 한계가 있는 시점이지만 칼슘 실리케이트계 실러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실러를 이용한 충전 방법의 임상적 적용이 선생님들의 근간 충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보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임상 과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짧게나마 임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